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 여파가 가족 모임, 집단 감염 등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날인 오늘 서울 도심 내 보수 성향 단체 집회가 예정돼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 현황이 발표가 돼서요.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54명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4,476명이 됐습니다. 이 중 국내 감염 사례는 모두 38명이고요. 서울에서 17명, 경기 9명, 부산 5명 등입니다. 자, 54명,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리가 5월 달에는 이제 수도권에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진 지형이 들어오면서 이제 물류센터는 이태원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됐고요. 그러다 또 안정이 됐다가 8월 또 휴가 때 또 느슨하게 방역하는 동안에 또 확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쓰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그런 아마 효과가 나타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두 자릿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양상이 보면 대부분 가족 감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마 가족 감염이 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있어도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안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다음 주까지는 추이를 봐야 되고 또 이번 주 연휴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가거나 좀 가족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방역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변수였는데 보통 증상 발현이 한 며칠부터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4일에서 5일로 알려져 있지만 보통 1일에서 14일까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휴가 끝난 지 5일 정도 지났습니다. 어쨌든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은 수준의 감염자가 나타날 것이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라든지 어떤 교회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단체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려한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대전에서 벌초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된 친인척 중 이 50대 여성 A씨가 가르친 중고등학생 제자 5명이 또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3차 사례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례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제 벌초를 하러 가족들이 갔는데 이제 이 확진자 분의 친정 부모님, 남동생 부부, 조카까지 이제 전체가 다 그런 모임을 같이 갔다 보니까 다 감염이 되셨고 또 이분이 가르친 공부방의 학생들이 5명 감염이 됐는데 물론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학생들에 대한 또 가족이나 또 지인들의 또 감염 사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를 보면 아 정말 가족 간 감염이 정말 감염력이 높구나. 이 사례뿐 아니라 또 다른 뭐 경기 고양이나 화성 쪽에도 아마 가족 감염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족 사례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을 하신 거거든요. 이 사례만이 전체가 아니겠죠. 전국에 많은 분들이 가족 모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중에는 분명히 약하게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냥 마스크 쓰고 지내면서 좋아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있더라도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해주면 타인에게 감염이 안 되면서 본인은 스스로 어느 정도 앓고서 면역이 생기는 이 바이러스가 점점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백신에 의해서 완전히 집단 면역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 같고 그 말은 조금 좋은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스크 착용만 잘하면 건강한 분들은 대부분 살짝 앓고 지나가면서 자연 면역이 되고 또 타인에게 감염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좀 좋은 면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가족이 전체가 감염되는 거는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대전 벌초와 관련해서 밀접 접촉자가 3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미세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뭐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무조건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부반 학생도 무증상 감염에서 진단이 됐고 예전에 체육 입시 학원도 전체가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이게 많은 상태고 쭉 뭐 코가 약간 막힌다든지 약간의 뭐 피곤하거나 인후통이 있는 경우도 이 코로나19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접촉을 하셨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미세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네. 기침이나 재채기 특히 비염 있으신 분들 네.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분명 비염이어서 항상 이 시점에 감기가 걸리고 뭐 기침을 하는 경우였는데 이것도 증상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많이 좀 특히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이 비염 증상은 20대 미만이 거의 8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감염되니까 감염이 아니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오인을 받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이 사실은 비염하고 이 코로나19는 감별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1년 내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봄, 여름, 초, 가을에 이렇게 폴렌이라고 하죠. 우리가 꽃가루 이런 게 날릴 때 이제 재채기, 콧물, 코막힘, 그리고 눈이나 코가 많이 가렵고 충혈되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이 많이 계절적으로 오지만 코로나19는 처음으로 발열 증상이 대부분 동반이 되거든요. 병이 있는 경우는 발열이 나타나고 코막힌 콧물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염 자체는 그렇게 감별이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계절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확진을 원하면 피부 반응 검사나 그런 네. 검사를 하게 되면 확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비염을 앓고 있기 때문에 네네. 궁금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자, 보수 성향 단체 오늘 한글날인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대 미만 차량 시위는 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광화문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곳이 저희 또 회사 인근이에요. 아마 교수님 오시면서 아마 막혔습니다. 보셨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도 듭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이 중앙에 있고요. 그 옆으로 4차선 도로가 편도 4차선 도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2차선 정도를 차벽을 설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오면서 보니까 펜스도 곳곳에 설치가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경찰이 다소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감염병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대응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집회는 기본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병이라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저는 효과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집회에 대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영상이나 다른 방법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집회를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집회 때마다 저렇게 차벽을 설치를 하니까 교통뿐 아니라 그 주변의 상인들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조금 잘 조절할 수 있게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좀 뜻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찰에서는 인파가 갑자기 몰린다거나 아니면 뭐 돌발 집회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벽을 설치했다라고 하고 기자회견 형식으로는 오늘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방역 수칙 지켜야 할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그 경찰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저분들 사이에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그 경찰분들도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리 지키기 그리고 만일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사를 꼭 하는 게 필요하고 앞으로는 저렇게 조금 불필요한 정말 많은 경찰분들이 동원돼서 또 국민들까지 같이 힘들게 하는 저런 건 조금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봤는데 차벽을 봤던 것뿐 아니라 이렇게 투명
판을 얼굴에 다 의경들이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집회를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정말 의경도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얼굴 가리개죠. 네. 그 페이스 실드라는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감염이 상당히 되는데요. 그 해외에서 인도에서 검사한 걸 보면 이 얼굴에 가림막을 하는 경우가 거의 19% 정도 더 예방을 했다.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감염의 어떤 요인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뿐 아니라 얼굴 가리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게 잘 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 상황, 이 시각 광화문 상황 좀 짚어봤고요. 자, 지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됐었는데 이게 조정될지 여부가 일요일쯤 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지금 두 자릿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뭐 1단계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100명이 넘었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며칠간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도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두 자릿수 명수만 가지고 조금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두 자리 이하로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고 하지만 이제 수도권은 조금 지역하고 다를 것 같아요. 지방하고 수도권은 다르게 차별적으로 아마 단계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이나 직업별이나 지역별로 분명히 차등을 두고서 그 단계를 어떻게 내릴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 경우에는 학생 등교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도 방역 수칙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차례로 그것도 조금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역별로 단계별로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냥 바로 여쭤보면 일단 일요일에 1단계로 낮추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저는 입장이십니까?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지켜보고 학생 등교의 결과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등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부도 아마 일요일 그 발표에 따라서 등교 여부 등을 기준 완화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경우에만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이걸 300명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학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그 저학년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전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학년들이 바이러스 양은 많이 나오지만 본인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끼리 서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 아이들은 퇴원을 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40% 이상 입원해서 중환자실 가는 것도 있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할 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본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을 좀 마련해주고 300명 이하로 이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학년이 조금 더 위험할 위험하다라고 것 하셨습니다.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 일수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당초,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수님께서는 이 방안에 찬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는 없겠습니까? 이제 오전, 오후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은 짧지만 연속성이 있죠. 교육을 계속 매일 받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고 그렇지만 오전, 오후반이 되면 이제 등하교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혼잡도가 높다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오전반 등교 하교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땡기고요. 그다음에 오후반 등교 시간을 조금 늦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 간격을 1시간 이상 조금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을 조절해주는 도우미 선생님 같은 분을 조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이제 그 알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오전반이 끝났는데 얘가 학교를 하교를 했는지 부모님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림이라고 부모님 휴대폰에 카톡이나 그런 걸로 학생이 하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을 보내주시면 좀 부모님들이 안심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내가 집에 간다는 친구가 왔으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네, 이런 걸 조금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교 시에는 당연히 교사분들께서 고위험 시설은 방문하지 말도록 그리고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는 거 주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아마 잘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독감 백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또 뭐 상온 노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있습니다. 이게 2주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혹시 백신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백신이 이제 48만 도즈만 아마 폐기를 하기로 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임시로 한 30만 이상을 조금 여유분을 아마 보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모자랄 것 같진 않은 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백신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도 한 명의 의사가 100명 이상은 접종을 하루에 못하게 지금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점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죠. 13세에서 18세. 보통 과거에는 이 연령층은 독감 백신을 접종을 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합병이 될 위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도 대비를 해서 학생들을 먼저 접종을 하고 그 다음 주 19일, 26일 연차적으로 70세 이상, 62세, 60 그 사이에 이제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할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10월 말까지만 백신 접종을 해주시면 네. 11월 초 2주 이내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독감 백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네.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관건은 코로나19 백신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연말쯤에는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되려면 한 내년 추석 이전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개인 동의하에 임시 예방 접종이 이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예방접종은 정기 예방접종이죠. 대부분 아이들은 딱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독감은 매년 맞는 거고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새로 생긴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정기 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임시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도지사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백신을 접종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나와서 저희가 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좀 특이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집으로 네. 불러서 주사를 맞은 50대에서 90대 세 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놔줬던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에 갑자기 또 사망을 했고요.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60대 아마 간호조무사분이 이제 가끔 집에서 이렇게 주사를 놔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불법이죠. 찾아가서 주사를 놔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이 정말 기존의 심장 질환에서 급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치료를 못 받고 급사를 한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이미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사를 맞은 분들이 지금 확진이 됐고 아마 주사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철저히 안 됐던 것 같아요. 환자분은 아마 분명히 마스크를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아프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부산 지역에서 혹시라도 집에서 주사를 맞으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하고 검사를 받으시라는 이제 그런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병원에서 꼭 맞는 것이 필요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따로 맞으시는 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사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연휴가 있었지만 중국도 국경절 연휴였고 그동안 국내 관광객도 한 6억 명 정도가 네. 이동을 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신규 감염자 한 명도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중국 발표를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인구가 세계 최고인데요.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사실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발표는 우리가 초기에도 거의 믿을 수가 없는 정보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바이러스가 물론 아시아 계통이 유럽보다는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그 어떤 면역력이 우리 동양인들이 강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개인 이송 잘하고 있는 면은 있지만 절대로 중국의 그 대인구를 비교해서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는 거는 조금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일본도 기업인 특별입국
시작이 됐고 아마 이제 나라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에 뭐 조금 더 개방을 하는 게 가능한지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도 이제 그 개방을 해주셨고 하긴 한데 지금 겨울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물론 꼭 필요한 무역이라든지 외교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뭐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